자, 그래서 류현진 선수가 2017년에 다시 복귀를 하는데요. 마운드에 오르는 순간 정말 감격적이었죠. 근데 다저스에 많은 것들이 바뀌어져 있었어요. 일단 본인을 영입했던 네드 콜레티 단장이 물러나고 2015년부터 앤드류 프리드먼 사장이 다저스의 새로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선장으로 다저스를 이끌어 나가는 선장으로 부임을 했는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단장들은 사장들은 자기가 데려온 선수를 더 좋아합니다. 전임 단장의 선수를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 그 선수가 잘하면 전임 단장의 업적으로 들어가거든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박병호 선수를 데려갔던 미네소타 트윈스의 단장이 정말 미네소타에서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오랫동안 단장을 하면서 미네소타의 전성기도 이끌었고 이런 분인데 이 분이 정말 박병호 선수를 또 성남고 시절부터 계속 팔로우를 해서 결국 박병호 선수를 미네소타 트윈스의 유니폼을 입히는 데 성공을 하는데 박병호 선수가 데뷔한 시즌 미네소타가 성적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퇴진을 하고 단장이 바뀌어요. 단장과 사장이 아주 젊은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2017년 스프링 캠프 때 박병호 선수가 무시무시한 활약을 합니다. 근데 모두가 놀랐어요. 새로운 단장이 박병호 선수를 메이저리그 개막전 로스터에 넣지 않은 겁니다. 이거는 단지 한국에서가 아니라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 언론에서도 정말 충격적인 결과라는 표현을 쓸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후임 단장은 내가 뽑지 않은 박병호 선수에 대한 기대감이라던가 이런 게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류현진 선수가 2017년에 다시 돌아왔을 때는 본인을 뽑았던 단장은 저기 쩌리가 된 상태였고, 그리고 프리드먼 사장이 본인이 뽑아온 선수들을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하나는 친하게 지냈던 후안 유리베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떠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류현진 선수가 좀 외로울 수도 있던 입지가 상당히 불리해진 그런 상황에서 2017년에 류현진 선수가 다시 컴백을 하는데 좀 왔다 갔다 했어요, 성적이. 이게 이유가 뭐였냐면은 류현진 선수가 예전에는 2013, 2014 시즌 때는 위기에 몰리면 류현진 선수가 기어를 높입니다. 빠른 공을 던지지 않다가 위기의 순간이 되면 류현진 선수가 150을 막 던졌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기어를 추가로 더 넣었던 게 류현진 선수의 어깨가 급격하게 안 좋은 상태였던 어깨가 나빠지는 과정으로 연결됐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깨 수술에서 돌아온 선수가 어떻게 2013, 14처럼 위기가 왔을 때 더 전력 투구를 하고 그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류현진 선수가 어떤 경기는 잘 던지고 어떤 경기는 못 던지고 이게 반복을 합니다. 이때 류현진 선수가 또 다른 돌파구를 마치 2014년에 고속 슬라이더를 통해서 돌파구를 찾아냈던 것처럼 또 다른 돌파구를 찾는데 저는 그 장면이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바로 뭐였냐면 댈러스 카이클이 던지는 장면을 보고 나도 커터를 던져볼까? 네, 커터를 본인이 카이클의 피칭 비디오를 보고 장착을 한 겁니다. 근데 다저스에서는 커터를 잘 던지는 켈리 젠슨이라는 투수가 있었고 이 커터 슬라이더에 대해서 아주 많은 걸 알고 있는 투수 코치인 릭 허니커 투수 코치가 있었습니다. 컷쇼 하면 또 슬라이더의 대가.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환경이 또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류현진 선수가 또 옆에 이런 도움을 받아서 커터를 빠르게 장착을 합니다. 류현진 선수의 패스트볼은 평균보다 구속이 떨어지는 패스트볼입니다. 근데 그걸로 위기의 순간에는 그 패스트볼의 구속을 끌어올려서 강한 공을 던지면서 탈출을 했다면 이제는 구속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커터를 통해서 커터를 패스트볼에 붙여주니까 그렇게 구속을 끌어올리지 않아도 위기 탈출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2017년에 류현진 선수가 커터를 장착을 하게 되고 이게 결국은 2018, 2019의 좋은 활약으로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원동력이 되죠. 그래서 2018년에 류현진 선수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2018 시즌이 끝나고 류현진 선수가 FA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이게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FA가 되기 직전에 좋은 활약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선수가 에드리안 벨트레죠. 네, 벨트레가 다저스에서 뭐 왔다 갔다 하다가 FA 되기 직전에 홈런을 48개 치고 FA가 돼서 결국은 좋은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류현진 선수에게 2018년이 정말 중요한 해였는데 아쉬운 게 뭐냐면
내전근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류현진 선수가 아무래도 그동안 부상이 상체 쪽, 팔꿈치, 어깨 쪽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부상에서 회복하는 과정에서 몸을 만들었어요. 제대로 만들고 왔는데 예상하지 못한 곳, 허벅지 안쪽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2018년에 류현진 선수가 규정 이닝을 채우지 못하고 82이닝밖에 던지지 못합니다. 하지만 류현진 선수가 이때 1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건강한 류현진은 믿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선수의 건강은 믿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류현진 선수와 보라스가 또 한 번의 절묘한 판단을 합니다. 다저스가 퀄리파잉 오퍼를 제시한 걸 받아들이는 거죠. 이때 사실은 류현진 선수가 퀄리파잉 오퍼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퀄리파잉 오퍼를 다저스가 하고 나서 받아들여야 된다 아니다 논란이 상당히 심했거든요. 류현진 선수가 받은 이유가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강한 류현진은 믿을 만한 투수다. 류현진의 건강은 믿을 수 없다. 왜냐? FA를 앞두고 82이닝을 던졌기 때문에. 그래서 류현진 선수는 다저스라는 좋은 환경에서 1년을 더 뛰면서 건강에 대한 입증을 했어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류현진 선수는 받아들이는 게 맞았고, 이게 또 뭐냐면 퀄리파잉 오퍼를 받은 선수는요, 다른 팀에서 영입을 하면 그 팀의 드래프트 지명권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퀄리파잉 오퍼를 받은 선수는 부담스러워요, 영입하기가. 그래서 류현진 선수가 만약에 퀄리파잉 오퍼를 받고 나왔으면 저는 FA 미아가 됐을 걸로 봅니다. 실제로 류현진 선수가 이 커터를 레퍼런스했다는, 참고했다는 댈러스 카이클이 퀄리파잉 오퍼를 받은 상태에서 FA 직전에 아주 뛰어난 활약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FA가 됐다가 FA 미아가 됐고, 결국은 6월까지 계약을, 이듬해 6월까지 계약을 맺지 못합니다. 그리고 애틀랜타와 계약을 맺는데, 애틀랜타가 왜 6월에 계약을 카이클과 맺었냐면 드래프트가 끝나면 드래프트 지명권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류현진 선수도 퀄리파잉 오퍼를 거부하고 FA 시장에 나왔다면 아마 2019년 6월에 계약을 맺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정상적인 시즌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류현진 선수가 2018 시즌이 끝나고 퀄리파잉 오퍼를 받아들이는 정말 완벽한 탁월한 선택을 또 한 번 하게 되고, 류현진 선수가 2017 시즌에 상당히 아쉬웠던 게 뭐냐면 다저스가 월드 시리즈 로스터에 넣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류현진 선수가 월드 시리즈에 데뷔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죠. 그때 류현진 선수가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난 투심이나 공부해야겠다. 네, 그런 말을 합니다. 어쨌든 류현진 선수가 참가하지 못한 그 월드 시리즈를 다저스가 7차전 끝에 휴스턴에게 지게 되죠. 만약 류현진 선수가 그때 있었으면 어땠을까? 다저스가 우승하지 않았을까라고 말씀드리는 건 너무 국뽕인 것 같고, 어쨌든 근데 류현진 선수가 2018년에 드디어 한국 선수 최초로 월드 시리즈에 선발 등판을 하는 쾌거를 만들어내게 되죠. 다만 아쉬웠던 건 류현진 선수가 페네이 파크에서 등판을 하고 잘 던지다가 한 번 9번 타자하고의 승부를 삐끗하게 되면서 결국 앤드류 베니텐디를 잡지 못하고 교체가 됐고, 이때 류현진 선수 대신에 올라왔던 라이언 매드슨이 대형 방화를 하면서 류현진 선수에게는 상당히 아쉬운 월드 시리즈 등판이 됐습니다.